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KF-21 16대를 직도입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KF-21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원래는 우리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IF-21이라는 독자 전투기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우리 KF-21 그것도 블록2를 16대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독자 모델인 IF-21의 개발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요즘 방산 관련 주식 사신 분들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내년도 국방비를 2,000조로 대폭 올린다고 해서 지금 연일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방산 관련 주식을 사신 분들은 입에서 미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야 전혀 주식을 하지 않아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트럼프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비록 내년도 미국의 국방비가 2,000조가 안 된다고 해도 확실한 건 국방비가 대폭 증액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는 유럽이나 우리나라 등 동맹국들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하면서 미국도 최종적으로 GDP 대비 국방비를 5%로 증액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방산주들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하나오션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하나오션의 주가가 더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냐고 했을 때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나오션 관계자는 물론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도 동반을 해서 캐나다를 방문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나오션 주식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캐나다는 우리에게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와 우리 정부 인사들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걸 사람들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캐나다 현지에 건설해주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 사업의 패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 독일은 폭스바겐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업에서 승리하려면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 건데요. 과연 현대가 실제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나오션의 주식이 대폭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의 시설을 확충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필리조선소는 고작해야 도크가 2개뿐인 아주 작은 조선소이고 그래서 지금의 규모로는 미국 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필리조선소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필리조선소 말고 다른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하나오션의 행보에는 좀 맹점이 있는데요. 뭐 필리조선소를 확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필리조선소가 있던 자리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엄청나게 큰 조선시설이 있던 자리로 알고 그래서 확대는 가능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확대한다고 해도 시설 확충에는 7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를 확대해도 실제로 조선소의 확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소를 추가 인수할 거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HD 현대도 미국 내에서 조선소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 나와 있는 조선소 매물이 없어서 현대도 조선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화가 특정 조선소와 비밀 협상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미국 내에는 나와 있는 조선소 매물도 없고 아마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구매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 내의 조선소의 가격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한화가 조선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 왜 한화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완전히 망해서 자국에 필요한 군함조차도 건조를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작 미국 의회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군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미국 내에 조선소를 확보해서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려고 시설 확충과 조선소 추가 인수를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미국에서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함선의 건조는 지금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컨스텔레이션급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컨스텔레이션급의 건조가 지연되는 이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바로 미 해군이 컨스텔레이션급의 설계를 자꾸 변경해서라고 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숙련공의 부족입니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은 미국 회사가 아닌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하고 있고, 핀칸티에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법인을 만들고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고 여기에 새로운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이 미국인들을 교육시켰는데요. 문제는 신규 인원을 교육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교육이 끝나면 계속 회사를 퇴사해버려서 인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게 컨스텔레이션급의 건조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이건 하나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신규 인력을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아무리 미국 내에서 필리조선소를 확대하고 신규 조선소를 인수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미국 해군이 원하는 만큼의 군함을 건조해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미국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할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MRO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 군함의 MRO가 너무 늦어져서 군함이 수명의 3분의 1을 군함을 정비하는데 소모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한 척의 수명이 35년에서 40년이라고 했을 때 수명 주기 중에서 군함을 정비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9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미 해군에서 생각하는 군함의 정비 기간은 4년인데요. 미 해군이 원하는 것보다 정비에 들어가는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MRO를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잘해야 고작해야 군수 지원함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MRO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군함의 MRO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군함의 정비 주기를 대폭 줄여주면 미국 의회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들 중에서 MRO 사업에 뛰어든 회사가 하나오션과 HD 현대 말고도 우리나라의 독도함을 건조한 구한진중공업 현 HJ중공업도 있고, 그리고 충남급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 SK오션 플랜트도 지금 미국 군함에 대한 MRO 자격 획득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들에 대한 MRO 자격도 조만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HD현대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조선소인 삼성중공업도 미국 군함에 대한 MRO 자격 획득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업 순위는 HD현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3위가 하나오션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HD현대와 하나오션은 군함을 건조해왔지만 삼성중공업은 군함을 전혀 건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국 군함에 대한 MRO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랬던 삼성중공업도 미국 군함에 대한 MRO 자격 획득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5개 조선소가 미국 군함에 대한 MRO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아마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도 MRO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미국에 대한 투자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화가 아무리 미국에 대한 투자에 올인을 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의 조선소를 건설하고 그 조선소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군함을 건조해주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과연 미국 의회가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인식하게 될지가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우리의 비공을 라이센스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공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70mm 유도 로켓인데요. 지금 비공은 사우디와 UAE에 수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우디군은 우리의 비공을 자신들의 고속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가 비공을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현재는 그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기술 이전 방법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사우디에서 비공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입니다. 이미 사우디는 우리의 비공을 구매해서 자신들의 고속정에 탑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함선들은 좀 더 규모가 큰 함선들이라
사실상 비공이 적합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비공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헬기에 탑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만일 정말 사우디가 자신들의 대잠 헬기에 비공을 탑재해서 운용을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지금 완전히 막혀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길도 다시 뚫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미국에서 비공을 테스트하고 수입해간다고 했으나 여전히 미국에서 비공을 정식으로 수입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비공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공이 아직 항공기 탑재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로 미국이 비공을 구매한다면 항공기 탑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수상함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력 대잠 헬기에서 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LIG에서도 비공에 대한 항공기 가망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잠 헬기에 대한 통합 작업까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 사우디가 자신들의 대잠 헬기에 통합 작업을 해주게 되면 미국 수출 가능성은 대폭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대잠 헬기로 MH-60R과 슈퍼퓨마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대잠 헬기에 비공을 통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비공을 우리의 대잠 헬기에서 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주력 대잠 헬기인 MH-60R에서도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공의 미국에 대한 수출길이 정말 뚫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의 비공 라이센스 생산이 비공의 헬기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해보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KF-21 블록2 16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우리 카이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공동으로 KF-21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48대의 전투기를 생산한다고 했고 그래서 일견 48대에서 16대로 줄어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하는데요. 원래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던 모델은 KF-21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독자 모델인 IF-21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과 그리고 우리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고 당연하지만 그 기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도네시아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자적인 수출도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발비 분담금을 1조 6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의 양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분명히 말했었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6천억을 투자해서 우리로부터 이전받는 기술로는 절대로 인도네시아 혼자서는 독자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독자 전투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받지 못한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내린 결정은 독자 모델의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독자 모델의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우리 카이에게 KF-21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리 KF-21을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우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독자 모델을 개발한 경우가 터키인데요. 터키는 우리로부터 자주포 기술과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서 독자 모델을 개발했고 심지어는 그 모델들을 독자적으로 수출까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의 원래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KF-21을 구매한다는 건 독자 모델의 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원래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한 내용은 결론은 KF-21 블록1을 공동개발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우리로부터 이전받게 될 기술은 KF-21 블록1에 관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기체는 KF-21 블록2입니다. 당연히 블록2의 기술은 인도네시아에 우리는 전혀 제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도네시아가 IF-21을 개발하게 되면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대지 공격무장의 통합은 인도네시아 스스로 해야 했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우리와 공동개발하던 블록1 모델이 아닌 블록2 모델을 공급해달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인도네시아는 독자 모델인 IF-21의 개발은 포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6천억만 날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니까 다른 나라처럼 차관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분담금을 재협상을 할 때 개발비를 차관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에서 개발비에 대해서는 차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니까 분담금을 깎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비가 아닌 전투기 도입 비용이기 때문에 차관 제공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신용도가 엄청나게 낮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한 KF-21 분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회사들과 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서도 여러 번 제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신용도는 엄청나게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차관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이자 등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차관 제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도네시아의 KF-21 구매는 바로 금융 관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서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와 인도네시아는 16대의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차관 제공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원래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IF-21을 생산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고작 16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전투기의 단가가 대폭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16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차피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수준이 너무 낙후되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술을 이전받아도 복잡한 독자적인 전투기 모델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서 충분한 기술 이전을 받고도 독자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을 텐데 이제 그럴 걱정도 없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도입 수량을 대폭 줄였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필요한 전투기 수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작 16대라고 해도 인도네시아 현지 항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고, 그럼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되면 절대로 16대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인도네시아 현지 항공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생산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6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였을 때 제가 든 생각이 절대로 6천억을 가지고는 독자 모델을 개발할 수 없을 텐데 인도네시아가 독자 모델을 포기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독자 모델을 포기했으니 정말 다행이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탈취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넘겨줄 기술이 거의 없고 우리가 공급하는 KF-21의 부품은 전부 봉인이 되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의 공동개발국 지위에서 그냥 구매국으로 전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6천억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했을 때 그 내용에는 일부 부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6천억 원은 일부 기술의 이전과 그리고 일부 부품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역시 이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금융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카이아 우리 정부에게 차관 제공을 요구하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결코 쉽게 차관 제공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인도네시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당연히 많은 분들은 절대로 인도네시아에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무려 6천억이나 납부한 우리 KF-21의 공동개발국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KF-21을 제공하기는 해야 하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금융 문제일 것입니다. 솔직히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하는 행동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도 하지 않는 행동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국가로서는 신용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KF-21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믿고 돈을 빌려주냐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인도네시아에게 KF-21을 제공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